안녕하세요. 토지 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수용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중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용만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제 토지 이용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 토지가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 지역은 그 인구와 산업이 이제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다 분산해서 설정해 놓는데요. 여기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봐서 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농사를 아무리 오래 지어도 자경감면이나 아니면 농지 관련 감면 적용 하나 더 있잖아요. 농지 대토 감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가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녹지 지역에서는 자경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요. 살펴보시게 되면 주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럼 편입이 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편입이 되면은 자경농지 감면 언제까지? 3년 내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결국은 유예를 해주죠. 그러나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무조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용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 설정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인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내에 차라리 팔아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농지 대토 감면 적용받거나 농지 비사토에서 제외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나 수용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세요. 주거지역이 편입이 됐어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토지라면 무조건 그 비사업용 토지가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지가 이제 도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자경을 감면받기 위한 농지 여부인지 확인하실 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받는 농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년이 경과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3년에 또 뭐가 돼 있냐면 법률상으로 그 환지됐을 때도 3년은 안 되세요. 물론 이제 예외가 있는데 환지 처분에 따라서 교부받는 환지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가 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3년이 지났다. 3년이 경과하여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아니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뭐 용인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뭐 사천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그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같은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도 자경감면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무조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죠. 수용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농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 3년이 지나더라도 농지 자경감면이나 농지 대토감면, 그 다음에 농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경감면을 받으실 때 세액 계산이 좀 어려워요. 주상공에 편입된 경우에는 자경감면 소득금의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잘 접하지는 않으실 부분이기는 한데 가끔 예외적으로 이게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억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이 산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입일로부터는 그 이후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못 받고 편입이 되기 전까지만 감면을 적용해 준다라는 논리인데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는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 처분일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잖아요. 근데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이 기준시가가 100,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면 여기는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50이죠. 그러면 이 150분의 50으로서 감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곱하기 150분의 50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다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 처분일 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편입일 기준시가 편입된 그 해에 내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똑같은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결국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때는 내가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기는 하지만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감면을 잘못 신고서를 넣어버리면 당연히 부인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익수용 감면이나 아니면은 내 자경 감면 아니면 농지 대토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사실 그 판단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꼭 세무사님과 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신고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